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취업대장 윤대장입니다. 자, 이번에는 SH공사 자소서 항목을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 문항부터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기관이 아닌 서울주택도시공사 이미 항목이 분석돼 있죠. 항목이 쪼개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SH공사의 주요 특징과 역할 그리고 다른 공사와의 차별점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서울시 중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다시 얘기하자면 서울의 높은 인구 밀도라든지 주택 수요를 고려하는 것 자체는 다른 지역에 있는 주택공사와의 매우 큰 차별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매력을 느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도시재생, SH공사에서 굉장히 많이 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도시재생 프로젝트입니다. 이러한 도시재생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서는 노후된 지역의 건축을 통해서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역할입니다. SH공사는 서울이라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고밀도 주거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주택공급과 도시재생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강조해 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외에 주거복지나 사회적 주택을 제공하고 있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서울의 특수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위한 맞춤형 주택을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SH공사 같은 경우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젝트를 통해서 주민 중심의 도시 개발 이런 것들까지도 실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것이 SH공사의 또 다른 특징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스마트시티 친환경 사업 같은 경우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미래형 도시, 서울을 미래형 도시로 만들려고 한다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해당 직무를 지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직무에서 이런 역량을 잘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예를 들어서 뭐 주거복지라든지 또는 도시재생 개발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는데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필요한 역량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그 역량을 나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게 되었고 그리고 저는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좋단 말이죠. 이번에는 특이하게 경영지원 사업관리, 그러니까 사무 쪽과 그 다음에 전산,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조경까지 전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지원 사업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필요한 역량은 대부분 조직 및 운영 관리라든지 재무 및 회계 지식,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이라든지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프로젝트 관리 능력 같은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돼서 직무수행 계획서에도 반드시 쓸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산이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에서는 IT 인프라 관리 능력이라든지 정보 보안 지식, 프로그래밍 및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토목과 건축 같은 경우에서는 기술적인 전문 지식, 건축 설계, 계획 능력 이런 것들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통해서 획득을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계라든지 전기라든지 조경 같은 경우에서는 기계 같은 경우에서는 뭐 에너지 관리 능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기술적 전문 지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전기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기 설비 그리고 기술적 전문 지식이라든지 에너지 관리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들이 팀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 것이 바로 뭐다? SH공사에서 지원 농기를 쓰는 포인트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죠. 예상치 못했던 문제에 직면할 경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예상치 못했던 문제의 종류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 저는 한 4개 정도를 가지고 와봤거든요. 4개 정도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해드리면 프로젝트 지원, 예를 들어서 팀 프로젝트 중요한 공급 지원이나 요게 제일 많겠죠. 팀원의 급작스러운 이탈로 인해서 프로젝트의 지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팀을 재조정해서 최종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 오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초과, 즉 예상 계획의 오류라든지 외부 요건으로 인해서 프로젝트의 예산이 초과된 경우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재배분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또는 팀 내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팀 내 갈등 같은 경우에서는 갈등을 내가 중재한 경험들,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대부분 어떠냐면은 어떤 목표가 있는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상황, 이런 상황들이 대부분 예상치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한번 볼게요. 3번을 보도록 합시다. 본인이 세운 원칙 또는 집단 규정이나 절차 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던 사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어떤 도덕적 원칙이라든지 규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 원칙이라든지 규정이 아니고 조직 내에서 규정이라든지 절차에 대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대부분 부정적인 인식, 그러니까 새로운 규정이나 변경된 절차에서 저항을 하는 경우입니다. 즉 대부분 이전의 방식에 익숙하거나 새로운 규정이 부담을 증가시킨다고 느낄 때 자주 발생을 하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뭐하고도 비슷하냐면 기존에 있었던 방식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바꿨을 때 어떻게 당신이 문제를 해결했느냐, 이런 부분들도 여기에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교육 및 훈련이라든지 리더십이라든지 직원 동료들의 노력을 인정하면서 동기를 부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 규정을 개선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는 조직 내 구성원들이 원칙이나 규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여기에 들어가죠. 이런 것들은 대부분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경우들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규정을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기도 하고요. 또는 설명을 해주기도 하는 겁니다. 사례 중심 교육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규정의 필요성과 실제 적용 예를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이해 부족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일 많이 쓸 수 있는 부분이 이 3번째 내용일 것 같은데요. 바로 자원과 시간의 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규정부터 시행을 한다. 그리고 자원을 재배분했다.
라는 얘기를 쓸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이미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팀원으로서 본인은 주로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경력 및 경험 기술서와 굉장히 흡사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구성 자체를 공동체의 성격과 목표, 그리고 저는 어떤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 어떤 것들을 했습니다. 목표를 달성한 얘기를 해주시면 끝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직무수행 계획서다 라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직무수행 계획서를 모르는 분들이 계시는데, 대부분 직무수행 계획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내가 해당 직무에 지원하는 사람이 추후에 여러분들이 맡은 업무를 어떤 방식으로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 기록하는 겁니다. 1번을 보시면 지원 분야와 관련된 전문 지식 및 기술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경험인 거잖아요. 이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조경까지 제가 역량을 이렇게 정리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골라서 쓰시면 돼요. 앞에서 만약에 1번에서 내가 이거를 했다. 다양한 부서의 협업 및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좀 더 전문적으로 내가 프로젝트 계획이라든지 평가 능력이라든지 또는 조직 및 운영 관리 능력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서 내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런 역량을 획득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두 번째는 공사 입사 후 지원 분야 내 수행하고 싶은 업무와 관련된 업무 수행 계획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서울시 공공주택 사업이에요. 그러면은 우리의 목표는 서울 내 주거 불안정 문제를 위해서 공공주택을 대량 공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신규 공공주택 개발에 참여해서 앞으로 더 많은 부분에 대한 주거의 안정을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고요. 도시재생 및 개발 프로젝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낙후된 도시 지역의 활성화 및 재개발을 하는데 내가 역사적으로 어떤 지역,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 내 지역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세 번째, 스마트시티 친환경 사업 같은 경우에서는 친환경 시스템이라든지 지속 가능한 건축 설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해 나가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중장기 전략으로 여기에서 제가 사례를 잠깐 보여드리면 운영 방식과 사업의 관리 절차를 이해하는 데 집중할 거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관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뒤에 어떤 부분을 써야 되느냐면 사업에 대한 부분과 어떤 비전,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향후 경력 개발. 그래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어떤 부족한 역량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식으로 해나가겠다. 재무관리 관련 세미나를 계속해서 꾸준히 참여해서 재무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준급까지 높여나가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도 되는 겁니다. 지속 가능한 건축 설계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내가 계속해서 교육을 이수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도 될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나요? 토목이라든지 전기라든지 토목이라든지 전산이라든지 조경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도시 인프라 설계 및 개선을 해 나가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뭐 안전관리 기술 세미나를 참여해 나가겠다. 그 다음에 실제 도시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어떤 식으로 내가 역량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자격증을 딴다라는 것보다는 내가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데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주민들과의 소통을 확대해서 내가 그 주민들과의 소통 능력을 확대해 나가겠다. 또는 지자체와의 연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면서 이해관계자들을 설득시키는 능력을 키워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 주시면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는 같이 SH공사에 대한 자소서 그리고 직무수행 계획서까지 다 한번 살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쓰다가 질문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셨다면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반드시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게 합니다. 자, 저는 그러면 다른 콘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